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인자들, 취업 스트레스,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라든지 뭐 상대적 박탈감이 이런 게 크다고 하죠.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SNS가 대중화되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내가 타인보다 경제적으로 못하지 않나 이런 주관적인 상실감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업상 SNS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좀 그렇죠. 어떠세요? 네, 유빈 씨 어때요? 맞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컨텐츠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컴백을 하거나 음악 활동을 할 때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요즘 숏폼 같은 컨텐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많이 따라가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SNS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숏폼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맞아.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숏폼 동영상은 노화의 속도를 늦출까요? 아니면 가속화시킬까요? 늦춥니다. 왜냐하면 빨리 보기 때문에 핸드폰을 덜 보게 되겠죠. 저는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그러니까 짧을수록 더 자극적이더라고요. 만드는 입장에서. 네. 뭐가 선생님, 정답이었어요? 정답 있습니까? 이 숏폼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빠른 도파민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한 번에 탁 보여야 돼.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따분한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빨리 나에게 쾌락을 주는 어떤 자극을 접하게 되면 도파민은 보상을 주는 호르몬인데 도파민이 머릿속에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윽고 도파민은 기저치 이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나의 뇌는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 뇌와 또 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도파민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를 반복하다 보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판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판단력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쾌락원, 단순당이나 정제국물이나 술이나 이런 우리가 피해야 하는 여러 가지 쾌락원에도 조금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숏폼의 중독성은 거의 합성 마약 정도에 도달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혁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마약 제조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걸 숏폼 알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숏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분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 숏폼이라는 포맷을 만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의 보상회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을 보여주는데 알고리즘이 관심 주제를 자동으로 알아서 찾아주니 선택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딱 1분만 보려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1시간이 지나 있다는 푸념처럼 숏폼 영상은 시간 도둑이 되기 십상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꼭 그런 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거요? 안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숏폼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긴 거는 뭡니까 그러면? 긴 거는 봅니다. 8분 이상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예, 쌤을 그 슈카월드 세계로 저희 긴 거만 하거든요. 예, 짧은 거 없어요. 긴 거만. 도파민의 세계로.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인데 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at matters. 뭐 편안한 돈일 걸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겠죠. 사랑. 그런 건강이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겠고.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거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술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어떤 사람이 일이 중요해요.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정답이 없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대부분은 돈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거나 학생분들은 성적이 우선순위에 있거나 굉장히 좀 평면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몰입한 나머지 잠도 하루에 막 5시간 반만 자고 그리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가성노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지치니까 술 마시고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건강 배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점수가 이제 거의 한 빵점이 나옵니다. 15년 늙으셨어. 네,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모든 몸의 지표들이 다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안 좋지. 예, 마찬가지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건강하지 않은 방향을 향하는 왜곡이 있으면
생활 습관 교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쌤 근데 뭐 현대인들은 네. 저 4개를 다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뭐 나에게 중요한 맞아. 것을 순서를 하더라도.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개. 저 중에서 뭐 이동성이건 뭐 건강과 질병이건 한두 개만 하더라도 우리 가속 노화를 조금이라도 좀 늦출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동성과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마음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도 가벼워지니까 움직이기도 좋고 또 이동성은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많이 걸으면 자동으로 저절로 마음 챙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 건강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M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하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에 힘쓴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질병과 노쇠를 겪게 됩니다. 이런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인 고장은 의료비용 지출로 이어지는데 저속노화를 경험한 사람과 가속노화를 경험한 사람의 의료비용과 돌봄 비용 지출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1인당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61세부터 적자가 형성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는 이 적자 시기를 늦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개인적으로는 노년기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은 정말 최고의 재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잘 유지되면 네. 은퇴를 했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마치 은퇴하지 않은 것처럼 노년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프지 않고 또 돌봄 비용이 들지 않으면 생애주기 적자가 흑자가 바뀌는 겁니다. 노년기에도 흑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전전긍긍하시는데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게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시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건강도 경제 자본 관리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시면 건강 자본과 경제 자본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 자본 쪽에는 손해 없이 안정적인 고수익, 비밀 정보나 일주일 만에 100% 이런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기인데요. 사기죠. 이거 이수지 씨가 많이 하는 멘트 아닌가요? 오른쪽은? 일단은 저희 손해를 안 보실 수 있고 고수익으로 바로 장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에서도 약 수술 없이 운동 없이 부작용 없이 비법 효험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말도 안 되지. 많죠. 거짓말? 건강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다 보면 이런 것들에 혹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재테크하고 똑같네요. 벌 때 모아놔야 네. 나중에 모으려고 그러면 뭐 모을 게 없잖아요. 미리미리. 은행에다가 돈을 재테크하듯이 내 몸도 건강을 재테크해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저속노화 생활 습관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줘야지 축적이 돼서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일확천금이 없는 거죠. 근데 선생님 지금이라도 제가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관리를 좀 하면은 그럼 조금 이거 좀 아까 그래프가 좀 늘어나서 앞으로 좀 노후가 좀 그래도 좀 나아질까요? 예, 그럼요. 네. 잘 늙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이른 때는 지금입니다. 늦어요. 지금 시작이 반. 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개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탓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속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좀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호흡을 바라볼 수 있죠.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의 염증은 줄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고 저절로 내재 역량은 증가되고 노화의 수도꼭지는 서서히 잠기게 될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용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우리 건강 사실 뭐 개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 비용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각자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과도한 경쟁, 또 비교하는 문화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정의원 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서 가겠습니다.